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차시에 이어서 우리가 에러 퍼포먼스를 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이너리 시퀀스, 바이너리 시그널들의 우리가 에러 퍼포먼스를 봤습니다. 빗 에러 레이스를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에머리 시스템, 즉 M개의 컨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는 그런 모듈레이션 방식에 대해서,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에 대해서 에러 성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 목표는 우리가 에머리 시그널에 대해서 보고요. 그래서 M개의 컨셀레이션 포인트들을 가지는 그런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페이지 시프트 킹을 M개의 포인트들로 가지는 페이지를 갖다 돌려서 하는 M개의 컨셀레이션 포인트를 가지는 CSM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BPSK하고 QPSK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에러 관점에서, 에러 확률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M개의 모듈레이션 그 컨셀레이션 포인트를 가지는 프리퀀시 시프트 킹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SK하고 MPSK하고 우리가 프리퀀시 시프트 킹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링과 FSK 시그널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번 차시를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에머리 시스템에 대해서 에머리 모듈레이션 컨셀레이션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에러 성능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머리 시그널이라는 건 무엇이냐? M개의 컨셀레이션 포인트를 가지는 거죠. M개의 컨셀레이션 포인트로 구성되는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에머리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개의 컨셀레이션 포인트는 결국에는 2의 K승계의 비트들을 포인트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K비트의 시그널들을 갖다가 전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K비트의 시그널들을 하나의 컨셀레이션, 하나의 심벌에서 M개의 컨셀레이션 포인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K가 우리가 K를 4라고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4승을 16개 포인트가 되는 거죠. 16이 얘가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개, 16개의 총 우리 심벌 포인트들을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K가 4비트가 되는 거고요. 4개의 비트들을 하나의 심벌이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16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총 16개의 포인트들을 보내는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가리켜서 16너리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M 값이 16인 그런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볼 거는 에머리 시그널 중에서도 오소고널한 에머리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프리퀀시 시프트 킹처럼 각각의 페이지가 모두 M개가 존재하면서 에머리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총 직교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K 값이 3이다 라고 하면 K 값이 3일 때는 이렇게 파이1에서 파이2, 파이3까지 이렇게 직교하는 3개의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3개의 베이시스가 직교하는 베이시스가 존재하고 각각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링을 가지는 S1, S2, S3 이렇게 가지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오소고널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오소고널 시스템의 특징이 있어요. 오소고널 시스템의 특징은 디멘전을 늘려도 이 D값이 늘어나지 않죠. 디멘전이 파이1과 파이2일 때도 D였고요. 파이3로 늘어나도 각각의 이 디스턴스가 디멘전이 늘어나도 이 디스턴스는 어떻게 되죠? 컨셀레이션 포인트 사이의 디스턴스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가 결국에 뭘 결정한다고 그랬죠?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파이1, 파이2에서 디멘전을 늘려서 우리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심벌의 개수를 높이면 비트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의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에러 레이트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러 레이트, 심벌 에러 레이트 관점에서는 변하지 않고 있을 텐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K 값이 늘어남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밴드위스가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K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밴드위스가 줄어들지만 결과적으로 B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K 값이 늘어나고 에머리 시그널이 M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 어떻게 되죠?
요 벡터들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죠. 베이시스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밴드위스는 증가하지만 그래서 K 값이 증가하게 되면 K가 증가하면 그래서 우리가 K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EB 오브 N-이라고 하고 B땅 에너지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우리가 비데러레이시라고 합시다. 비데러레이시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디멘전이 K 값이 늘어나서 메모리 시그널 그 베이시스가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되죠? 결국에 보낼 수 있는 비트의 개수가 늘어나죠. 비트의 개수가 늘어나지만 어떻게 되죠? 에러 레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트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K가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퍼포먼스가 K가 늘어날수록 퍼포먼스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K가 늘어나게 되면 빗 에러 레이트이 결과적으로 향상됩니다. 대신에 뭐가 증가하죠? 요 각각의 파이 1, 파이 2, 파이 3 이런 값들이 결국에 뭐가 돼요? 밴드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되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레이트는 우리가 빗 에러 레이트 관점에선 하나의 비트가 에러가 날 확률들은 점점 개선이 되지만 왜냐하면 심벌 관점에서는 다 동일한 거리를 가지기 때문에 심벌 에러 레이트 같은데 보낼 수 있는 비트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빗 에러 레이트는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밴드위스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오소고날 시그널과 대비되는 우리가 페이즈 시프트 킹 시그널을 보겠습니다. 페이즈 시프트 킹은 우리가 보통 2디멘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2디멘전에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m 값이 4일 때 m 값이 4인 시그널과 m 값이 APSK랑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APSK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파이 1, 파이 2 이렇게 인페이지 쿼드러처 시그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을 M4일 때는 페이지 시프트 킹이 총 4개의 컨슬레이션 포인트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페이지를 바꿔서 이렇게 보내는 시그널이 될 거고요. APSK 같은 경우에 이런 시그널을 보내겠죠. 이 사이에서 다 매그니튜드가 같은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페이즈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스턴스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심벌 사이에서의 디스턴스는 요 값이 이제 D가 될 거고요. 전체 D가 되고 여기서는 그 D 값보다 좀 작아진 D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작아진 D 값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디시즌 바운더리를 생각하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디시즌 바운더리를 이렇게 줘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노이즈가 얼마만큼 끼면 여기에서 노이즈가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는 이런 노이즈 벡터가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된다 라고 하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 값이 4일 때는 이 디시즌 바운더리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n 값이 만약에 8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노이즈보다 더 큰 노이즈가 생기게 되면 이쪽 지점으로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m 값이 8로 되면 이 2분의 d 값이 이 디스턴스 사이의 거리의 절반에 해당되는 2분의 d가 여기 2분의 d의 거리를 가지죠. 2분의 d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히 이 각도 때문에 각도가 줄어드니까 이 크기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동일한 파워를 가질 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우리가 K 값이 증가하게 되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여기서는 2bit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00, 01, 여기다 11, 10 이런 비트를 2개의 비트를 실을 수 있고 여기는 00, 01, 11 여기 3개의 비트를 실을 수 있죠. 이렇게 000, 001, 011 그리고 010 이렇게 3개의 비트들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110, 111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를 할당해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보낼 수 있는데 여기는 3개의 비트를 한 번에 보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데이터 레이트는 어떻게 돼요? K가 증가하면 증가하게 되겠죠.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밴드위스는 어떻습니까? 밴드위스는 여전히 여기서도 파이 1, 파이 2, 오소, 노멀한 베이시스를 어떻게 쓰죠? 딱 2개만 쓰죠. 2개가 똑같습니다. 파이 1에 대해서 2개가 똑같죠. 파이 2에 대해서 똑같은 베이시스를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똑같은 베이시스를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데이터 레이스, 밴드위스는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바이 1, 바이 2, 두 개의 우리가 베이시스를 쓰기 때문에 밴드위스는 동일하게 됩니다. 밴드위스는 동일하다. 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M 값이 증가할 때 노이즈 값에 대해서 노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M 값이 증가하게 되면 노이즈에 대해서 더 결국에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노이즈 작은 노이즈가 껴도 결국에 에러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더 된다는 얘기죠. 더 약해진다는 얘기죠. 노이즈에 더 약한 그런 시그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M 값이 크게 되면 문제점이 데이터 레이트 자체는 올라가지만 한 번에 보낼 때 보낼 수 있는 비트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에러의 확률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에러 퍼포먼스가 결과적으로 요 노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도록 결국엔 심벌 사이의 디스턴스가 컨셀레이션 포인트 사이의 우리 디스턴스 D 값이 작아지잖아요.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에러의 확률이 커지죠. 에러의 확률이 커진다. 따라서 데이터 레이트와 에러 프로버빌리티 사이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비트들을 늘리게 되면 페이지 시프트 킹 값은 M 값을 늘려서 이렇게 M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에러의 확률들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EB over N-낫을 표현해서 여기에 에러 프로버빌리티, 이대로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K 값이 증가할 때 퍼포먼스가 어떻게 돼요? K가 증가함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열화되더라라는 것이죠. K가 증가하게 되면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동일한 에러를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늘어날 때, 그럴 때 얘가 뭐 M이 4일 때, M이 8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K 값이 이렇게 늘어날 때 결국에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더 안 좋아진다, 열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동일한 에러 프로버빌리티죠. 이 동일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SNR이 더 증가된 SNR이 필요로 하는 거죠. K 값이 증가할 때 더 높은 M에 대해서 SNR 값은 증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머리 페이지 시프트 킹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데이터 레이트이 더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베이시스가 추가로 필요한 건 아니죠. 오소곤단한 베이시스가 필요하게 되면 그만큼 주파수 자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이어 데이터 레이트를 위해서 더 추가적인 우리가 밴드위스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소곤al 시그널링의 특징을 가지는 프리퀀시 시프트 킹하고는 다르죠. 페이지만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에러를 손실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느냐 아니면 밴드위스를 갖다가 손실로 가지고 그 비용으로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프리퀀시 시프트 킹은 우리가 밴드위스를 비용으로 해서 데이터 레이트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시프트 킹은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갖다가 비용으로 해서 데이터 레이트를 높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페이지 시프트 킹에서 우리가 원디멘전에서 BPSK를 바이너리 시그널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요. QPSK에서는 우리가 2디멘전에서 그죠? 그래서 디멘전이 2일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그널을 BPSK를 인페이지와 쿼드러처 처음으로 나눠서 보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페이지 시프트 킹과 쿼드러처 페이지 시프트 킹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쿼드러처 페이지 시프트 킹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거리가 디스턴스가 동일한 파워를 가질 때 디스턴스는 줄어들잖아요.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올라갈 수 있겠죠. 전체 심벌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QPSK로 가면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두 배 비트를 더 보내게 되죠. 그래서 비대로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PSK와 QPSK를 비교를 해보면 QPSK 같은 경우 우리가 결국 인페이지 텀, 인페이저, 그 다음에 쿼드러처 텀으로 나누게 되겠죠. 인페이지 쿼드러처로 나누게 되면 이런 값들을 우리가 x의 인페이지 텀을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쿼드러처 텀 플러스 마이너스 2, 1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인페이지 쿼드러처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이런 시그널링을 가진 것을 우리가 QPSK라고 합니다. QPSK 혹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펌,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봤었죠? 폭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QPSK 시그널이다. 이렇게 동일한 시그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이 값을 놨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BPSK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BPS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인페이지 텀에서 하나만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을 우리가 한쪽만 보내는 시스템을 우리가 BPSK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페이지 쿼드러처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면 결국엔 코사인의 오메가 CT에 여기서는 마이너스의 사인의 오메가 CT에 해당되는 각각의 좌표값들을 우리가 XI, XQ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지점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 지점에 대해서 그때 X좌표, Y좌표는 뭐가 돼요? 아까 인페이지 쿼드러처 텀은 요거의 A를 어떻게 되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A면 그거의 각각의 요 크기는 얼마가 되죠? 루트 2로 나눠준 값. 그래서 A 스퀘어 루트 2 여기도 A 스퀘어 루트 2 이렇게 주어지겠죠. 요 차이점을 가지고 결국에 주어진다는 BPSK 같은 경우는 요 지점 이렇게 나올 거고 QPSK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차이에서 오는 시그널의 크기 때문에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QPSK 같은 경우에는 인페이지 텀에서 이렇게 두 점을 가지는 BPSK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쿼드러처 텀에서도 이렇게 두 개를 가지는 우리가 BPSK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QPSK는 결과적으로 BPSK가 두 개가 오소고널한 베이시스를 위해서 나눠져 있는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PSK의 각각은 어떻게 되죠? BPSK의 각각은 두 개의 BPS의 각각은 전체 평균 파워, QPSK 평균 파워의 절반을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 A가 지금 요 심벌의 크기가 되잖아요. 이 심벌의 크기잖아요. 그 크기가 결과적으로 평균 에버리지 파워가 되겠죠. 그 에버리지 파워는 각각의 여기서 인페이지 텀에서 봤을 때 BPSK로 얘를 바꿔주면 그거의 컨셀레이션 포인트는 여기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퀘어 루트 분의 A로 돼서 전체 파워는 2분의 A제곱 해서 A제곱의 절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절반의 파워를 가지는 BPSK를 갖다가 두 개를 동시에 보내는 것과 QPSK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소고날 베이시스에다 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BPSK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트레이트이 2배가 필요합니다. QPSK에 비해서. 왜 그렇죠? QPSK는 한 번 보낼 때 00 2개의 비트씩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한 디멘전만 사용하는 BPSK는 1비트밖에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QPSK에 비해서 우리가 비트레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2배로 보내야지 동일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레이트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BPSK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EB 오브 N낫의 QPSK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엔 EB 오브 N낫의 우리가 QPSK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QPSK의 EB 오브 N낫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심벌의 파워에서 우리가 노이즈의 파워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밴드위스를 우리가 데이터 레이스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QPSK의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EB 오브 N낫에 우리가 BPSK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BPSK를 비교하게 되면 심벌 파워가 몇 배가 되죠? 심벌 파워가 결국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심벌 파워가 2분의 1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2분의 S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스는 얼마나 되죠? 데이터 레이스는 2배가 필요하다는 게 데이터 레이스도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데이터 레이스 들어갈 거예요. BPSK는 QPSK에 비해서 QPSK의 심벌 에너지를 갖다 S라고 놓고, 즉 여기선 A였죠. A 제곱이었죠. 그렇게 놓으면 BPSK 하나에 대한 놈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밴드위스는 똑같다고 놓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요 값은 뭐가 되죠? 결국에 요 값은 두 개가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요거랑 두 개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요 결과값은 n분의 s에다가 r분의 w가 주어져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EB 오브 N0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빛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빛 에너지와 그 다음에 노이즈의 비율을 봤을 때는 QPSK와 BPSK가 가지는 데이터 EB 오브 N0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 프로버빌리티는 동일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빛 에너지 프로버빌리티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내지는 디자이어드 심벌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동일한 데이터 레이스를 놨을 때 빛 에러 레이스를 비교를 하면 빛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비교를 하면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데이터 레이스는 아니고요. 빛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내지는 심벌의 데이터 레이스는 2배가 되고요. QPSK가 그러나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심벌 관점에서는 어때요? 심벌 에러 레이스 관점에서는 동일할 수가 없겠죠. EB 오브 N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심벌 에러 레이스를 기준으로 하면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NR 관점에서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심벌 에러 레이스 관점에서는 심벌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될 건 심벌 에러 레이스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T2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빛 에러 레이스는 T-B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빛 에러 레이스는 두 개의 여기서는 QPSK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비트를 보낼 때 에러가 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벌 에러 레이스는 하나의 심벌이 에러가 나는 거죠. 하나의 심벌이 에러가 나면 두 개의 비트들이 혹은 하나의 비트들이 에러가 날 수 있겠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QPSK하고 BPSK 비교를 마쳤고요. 그다음 프리퀀시 시프트 킹, 에머리 프리퀀시 시프트 킹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프리퀀시 시프트 킹은 오소고나라는 베이시스들을 모두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만 먼저 놓겠습니다. 두 개만 놓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푸사이 1 그리고 푸사이 2를 놓게 되면 파이 1, 파이 2 이렇게 두 개를 놓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심벌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1, 0, 0, 1 이런 심벌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주어져요? 디시전 바운더리 이 지점이 왔을 때 이 지점으로 잘못 디텍션 될 확률을 가지는 이 에러의 바운더리는 디텍션 하는 거의 바운더리는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할 수 있고요. 요 값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노이즈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노이즈가 이쪽 방향으로 이거보다 더 크게 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노이즈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더 크게 끼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에러가 되고요. 에러의 벡터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거보다 만약에 더 크게 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M 값이 2일 때 프리퀀시 시프트 킹이 된다. 그렇죠? 바이너리 프리퀀시 시프트 킹을 우리가 놓은 것이고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3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M 값이 3으로 간다. 그러면 파이 1과 파이 2, 파이 3 이렇게 생각해 보죠. 파이 3 이렇게 생각해 보죠. 뭐 순서가 바뀌어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게 3차원의 파이 1, 파이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노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심벌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1,0, 1,0, 0,1 여기는 여기서 1, 0,0이 되고요. 여기는 0,1,0을 가진 지점. 이 지점은 0,0,1이 되겠죠.
이렇게 3개의 컨셀레이션 포인트를 갖다가 보낸다. 이 중에서 하나를 보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 우리는 M값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M값이 3인 시스템이죠. M값이 3인 프리퀀시 시프트 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M값이 3인 프리퀀시 시프트 킹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점과 요 점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런 면이 되겠죠. 면으로 주어질 거고요. 요 놈하고 요 놈은 이런 면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의 컨셀레이션 포인트의 바운더리는 이 면이 될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면이 되겠죠. 평면이니까 이런 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이쪽 방향으로 이 면을 넘어서는 노이즈 벡터를 만약에 가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S1이 증가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비교를 해보면 0,1, 1,01, 요 사이의 거리,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1, 1,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00, 010, 요거의 거리가 뭐가 되죠? 스퀘어 루트 2.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포인트 사이의 거리는 M의 차원이 디멘전이 더 늘어나고 에머리 프리퀀시 시프트 킹에서 M 값이 증가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 값이 증가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D민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미니멈 디스턴스가 이거였잖아요. 요거의 길이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D잖아요. 2분의 D. 요게 결국에는 에러의 프로버빌리티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요 거리가 결국에는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2분의 D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2분의 D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M 값이 증가하더라도. M 값이 4, 5 이렇게 계속 증가하더라도 비트를 한 번에 보내는 비트들은 증가하지만 요거는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될까요?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동일하다고 할 때 당연히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당연히 이 시그마분의 D 민에 근거하기 때문에 미니멈 디스턴스가 도미넌트하죠. 전체 에러의 확률에 도미넌트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다 동일해요. 다른 디멘전으로의 거리가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값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즉 에러의 프로버빌리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단지 어떻게 되죠? 이게 톤이 늘어나죠. 요걸 갖다 우리가 파이1, 파이2, 파이3를 요것들을 결국엔 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톤이라고 할 수 있죠. 프리퀀시가 늘어난다는 얘기. 사용하는 프리퀀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 톤들이 점점 증가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밴드위스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M 값이 증가할 때 D민이 그대로고, D민은 그대로고, D민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에러 프로버빌리티도 그대로인데 문제가 프리퀀시 톤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자체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프리퀀시가 다른 베이시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밴드위스를 점점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결국엔 디스턴스, 에러가 날 확률들을 계산하려면 이게 지금 바이너리랑 다르게 여러 개잖아요. 요거하고의 거리, 다른 컨셀레이션 포인트하고의 거리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Q 펑션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그 거리라는 게 뭐였죠? 이렇게 2분의 D 해서 이렇게 가우시언 노이즈의 꼬리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가장 작은 값에 의해서 거의 에러가 확률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이 거리가 만약에 큰 값의 컨셀레이션 포인트 사이에서의 발생하는 에러들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요 2분의 D보다 어떤 큰 값, 요 지점에서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얘보다는 훨씬 작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급격하게 가우시언의 꼬리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의 확률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컨셀레이션 포인트 사이에서의 모든 거리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는 게 맞지만 하지만 우리가 D민이 미니멈 디스턴스라고 불리는 컨셀레이션 포인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디스턴스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가장 작은 미니멈 디스턴스가 결국엔 도미넌트하게 에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D민만 계산을 해서 해줘도 우리가 충분히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디스턴스가 만약에 증가할 때는 Q 펑션의 값이 급격하게 줄여준다는 거예요. 요 그림이 좀 이렇게 생겨서 그런데 다시 그려보면 꼬리 부분이 이렇게 급격하게 0에 가까워지잖아요. 가우시언의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D 값이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에러의 프로버빌리티가 요 차지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이냐 요 부분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고요. 결국에 에러 확률은 가장 작은 에러 확률 2분의 t 민이 만약에 있고 다른 디스턴스가 존재한다. 컨셀레이션 포인트 사이에서. 그러면 요 2분의 d 민에 의해서 결국엔 에러의 확률들이 거의 대부분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기준으로 보면 요게 전체적으로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바꾸지 않고 밴드위스만 늘린다. 프리퀀시 시프트킹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프리퀀시 시프트킹 사이에서의 어떤 두 개 포인트 사이에서의 거리는 심지어는 또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민을 보는 것이 전체 디스턴스를 다 보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죠. 오소고나란 그런 시그널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M을 늘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노이즈 벡터에 이게 약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컨셀레이션 포인트 사이에서의 M을 늘리더라도 컨셀레이션 포인트 사이에서의 거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노이즈 벡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 값이 대신에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네이버 포인트들이 증가해요. 네이버 포인트들이 증가하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두 개만 있을 때 이 포인트가 이렇게 될 때만 에러가 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노이즈가 껴도 에러가 생기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에러가 껴도 노이즈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Q 펑션 자체는 우리가 변하지 않지만 네이버들이 늘어납니다. 그 옆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컨셀레이션 포인트로 가는 방법이 n-1개로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 앞에서는 여기서 n 값이 2면 에러가 날 확률은 이쪽 방향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에러가 날 확률이 이쪽 방향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날 수 있는 노이즈의 방향이 끼는 방향이 두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 에러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n-1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여기서 P2는 우리가 심벌 에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심벌에서 에러가 날 확률은 n-1배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NR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SNR이에요. EB of n-이 아니라 SNR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에러 프로버빌리티 P2를 얘기하는 겁니다. P2를 비교를 해주면 퍼포먼스가 어떻게 돼요? 점점 M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퍼포먼스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더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1 값이 증가할 때, m 값이 증가할 때 전체 에러의 프로버빌리티는 심벌 에러 레이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한 에러가 날 수 있게 이웃한 그런 컨셀레이션 포인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얘는 그림 4.33에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다른 얘들, 요 차이의 이 시그마분의 t가 아까 그 미니멈 디스턴스였고요. 그래서 EB of n-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K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M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레이스는 증가할 텐데 결과적으로 데이터 비트 한번 보낼 수 있는 비트들은 증가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M 값이 증가할 때 probability of error는 이렇게 M 값이 증가할 때 증가하게 되지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K 값이 증가하게 되면 EB of n-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값은 또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probability error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EB of n-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K 값이 증가하게 되면 이 퍼포먼스가 점점 조금씩 좋아지는 걸로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빛 관점에서, 빛 에러 레이 관점에서기 때문에 얘하고 반대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낼 때 비트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2비트에서 3비트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증가하는 비트 데이터 레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 관점에서 봤을 때 에러 레이스는 우리가 EB of n-not 기준으로 했을 때 퍼포먼스가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리퀀시 시프트 킹에 대해서 오소널리티한 특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전체 베이시스들이
프리퀀시 영역에서 각각 오소곤하게 주어진 시그널들, 그리고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롭이라고 해서 우리가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시그널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컴플렉스 시그널로 우리가 xi 플러스 j의 xq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패스밴드 시그널, 밴드 패스 시그널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이너리 시스템, 엠버링 시스템에 대한 에러 퍼포먼스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